안녕하세요. 달당창고 창고지기 이윤석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초등 특수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동두천 신천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 특수교사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곧 겨울방학인데 우리 교사분들은 겨울방학 많이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학생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교사도 방학을 많이 기다리고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학교의 교사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이기도 하잖아요, 엄마.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못했던 엄마 노릇도 좀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평소에 많이 못했던 그런 공부도 선생님도 계속 공부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연수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좀 기다려지죠. 네. 네,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다들 기대하는 방학인데 그런데 우리 특수학교 선정 배치를 받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이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조금 불안하시기도 하고 걱정도 많은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직 특수교사로 근무하시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입학할 때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애가?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로서 어떤 준비를 입학 전에 하면 좋겠다 이런 좀 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이 필요로 할 테지만요.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가장 중요한 게 착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바닥 생활로 하고 각각의 코너를 나누어서 영역으로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에 1학년이 되면 정해진 자기 자리,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공부 시간에는요. 근데 유치원의 생활에서 계속 됐던 것들은 돌아다니기도 자유롭게 그렇죠. 돌아다녔고요. 네. 그다음에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으려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책상에 이제 앞에 무언가를 두고요. 의자에 앉아서 하루에 5분 정도씩이라도 좀 앉아있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앉아있는 연습은 어떻게 좀 시간을 더 늘려야 될 텐데 갈수록. 그죠. 이렇게 벽 보고 앉아서 이렇게 있으라고 하면 아이들은 고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거를 시간을 점점점 느려질 수 있도록 뭐 색칠 공부를 하나를 놓는다든지 그래서 그 색칠을 하는 동안에 옆에 타이머나 이런 것들을 시간을 주셔서 처음에는 5분, 그다음에 1분씩이라도 좀 늘려가면서 하는 것이 좋고요. 일반 아이들도 사실은 1학년이면은 20분이 최대 집중 시간이라고 해요. 앉아 있을 수 있는. 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는 1시간이 40분이잖아요. 그 시간들 사실을 다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이 무리인 요구인데 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석을 하는 시간을 좀 늘려주는 게 좋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지시 따르기예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도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무엇을 시켜도 잘 못하는 네, 경우도 맞아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활동 중에도 호명을 이제 불러서 누구야 뭐 컵을 이걸 저쪽으로 좀 갖다 줄래라고 했을 때 자기 하던 행동을 좀 멈추고 그것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좀 가르쳐 놔야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도 규칙도 지킬 수 있고요. 거기 선생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변철인데요. 신변철이요? 네, 일반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이 정도는 다 해가지고 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끔은 일반 친구들도, 일반 학생들도 1학년 때는 대변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선생님들도 가끔 고무장갑을 끼고 네, 엄마들처럼 이렇게 아이를 뒤처리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도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은 더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그런 것들의 행동이나 그런 신변처리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능력,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어머님도 파악을 잘 하셔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래도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의 인력의 부분이거나 지원의 어느 정도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변체를 최대한 아이가 가정에서 연습해 올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부족분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서 그때는 이제 일반 선생님만께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고요. 당연히 특수교사도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입학하고 빨리 만나 뵈야겠네요. 네, 되도록이면 사실 3월 2일이 입학이라면 네네. 2월 달이라도 2월 달. 예. 어쨌든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은 방문 상담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3월 첫 주에는 예, 따로 오셔서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정리하자면 착석할 수 있는 시간을 점점 늘려보고 그다음에 지시 따르기. 네. 그거는 아까도 뭐 얘기하신 것처럼 수시로 아이에게 네. 지시 따르기를 시켜보고 따르도록 그냥 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신변 처리 이런 거는 지금 현 수준의 상황들을 잘 어머님이 파악하셔서 그 담임 교사님한테나 특수교사한테 잘 미리 좀 전달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얘기를 또 좀 많이 하셨는데요. 1학년부터 특수학급 배치를 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좀 지켜보고 나중에 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고민도 사실 좀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반적으로는 1학년 때는 학교 생활이 처음 시작이잖아요. 네네. 첫 발인데 첫 발부터 특수학급으로 배치를 받게 되면 아이들이 1학년부터 저 아이는 처음부터 특수학급에서 있으니까 우리랑 되게 많이 다른가 보다. 아니면 우리 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부터 들어오는 것보다는 1학년 때는 어느 정도 아이들과 좀 섞이면서 좀 생활을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면 어떤 인력적인 지원만 받는 그런 형태로 하시는 것도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그런 형태를 완전 통합 배치라고 해요. 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은 받는데 받았으나 그 학급 배치는 특수학급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본학급에서 있으면서 혜택은 이제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그런 어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특수아동 선정 배치를 받고 완전 통합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선정을 나중에 받아야 돼 이런 기준들을 네. 어떤 거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네. 어쨌든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은 수업을 일단은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수업을 받으면서 어떤 문제 행동들을 일으켜서 그 수업하는 과정에서 방해를 하는 행동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책상을 자꾸 두드려야 되는 네네네.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뜬금없이 소리를 지른다거나 소리를 지른다든가 아니면 화가 이제 날 경우에 분노 조절이 좀 안 되어서 뭐 자해 행동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일단 수업을 정지시키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도 스스로도 너무 힘들고 그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특수학급을 배치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착석이 잘 안 되거나 뭐 반향어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착석은 1학년 아이들 중에도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뭐 일어나서 뭔가 지시를 하신 것도 아닌데도 네네. 그래서 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면은 자기 생각을 그냥 얘기해요. 뭐 휴지 뽑으러 왔어요. 뭐 버리러 왔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이 아이들도 1학년 아이들도 일반적으로 일반 학생들 모두 다 그 아이들도 착석에 대한 교육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을 착석은 조금 괜찮을 더 것 같다. 일반 선생님이 좀 더 도움을 주셔서 계속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정도는 그게 이제 시간을 봐야 되겠죠. 아이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건 좀 정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조금이라도 그것이 보이는 것을 못 참아내시는 분이라면 담임 선생님이 허용 범위가 있을 거예요. 1학년 선생님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다 다르니까 어느 분은 그런 범위가 좀 넓으신 분은 끝까지 케어하실 수 있겠지만
자기 철학, 교육 철학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다 각각이 다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그러면 뭐 자기 진단이 있는데도 굉장히 경계성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으면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을 안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선정은 받되 완전 통합 형태로 가는 것이 좋다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결국은 부모님 선택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을 받아서 그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에 따라서 또 어떤 부분은 당당한 교육적인 권리잖아요. 그것을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을 받아내면 충분히 그냥 특수학급에 오지 않아도 그 일반 속에서 잘 생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특수교육 대상자도 안 받으시고 그 안에서 일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이들과 섞어 살면서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지원을 해주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라면 네, 굳이 안 하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야, 이게 질문이 많아서 오늘 선생님 해주셔야 되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특수학급 시간표가 어떻게 작성이 되고 그럼 언제 특수학급으로 아이들이 가는지 뭐 이런 것부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도 네. 다른 일반 친구들처럼 각각 교과목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시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 수학, 사회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서 국어, 수학이라고 결정을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하기로 했으면 국어, 수학 시간에 이제 내려오고요. 만약에 한 친구가 이 아이는 너무 국어 능력은 뛰어난데 일반적으로 아이들과 같이 함께 갈 수 있는데 수학만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학만 오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그냥 방과 후에 오면 안 돼요? 라고 물으시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규 시간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방과 후로 그렇게 오면 안 돼요. 뭐 네. 그래요. 아까 개별화 교육 지원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팀은 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언제 구성이 되고 그런 결정이 돼서 언제 아이들이 그렇게 지원을 받는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죠? 개별화 교육 지원팀은 그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에 관한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돼요. 위원회, 네, 학교위원회 학교위원회 여러 위원회 중에 근데 그 위원회에서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이 팀장님, 부팀장님, 그다음에 위원님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 팀장님은 학교마다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맡고 계시고 부팀장님 같은 경우는 뭐 연구부장님이나 교무부장님 정도 맡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위원인데 위원 중에는 이제 특수교사, 그다음에 통합교사, 그리고 학부모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이마다 각각의 개별화 교육 지원 팀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근데 다 뭐 교장 선생님이 한 학교에 여러 분 계신 건 아니니까 공통위원이 이제 계시게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통합교사하고 학부모님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각각 구성을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는 이제 14일 이내에 학기가 시작하고 14일 이내에 구성이 돼야 되고요. 네, 거기에서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하는 일들은 1년에 그 아이들의 모든 교육 활동을 어떤 교과목부터 그다음에 시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평가나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입학하고 팀이 구성이 되고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는 게 한 달 내내 다 이루어집니까? 네, 위원회가 14일 이내에 되고요. 그다음에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고 어머니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떤 교육 내용으로 어떤 교육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건 법적으로 30일 이내에 작성이 돼야 되고 부모님께 다 안내가 되어야 합니다. 거의 뭐 3월에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네, 되겠네요. 굉장히 바쁜 3월이죠.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개별화 교육 지원 팀으로 구성이 돼서 그런 어떤 특수학급으로 가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군요. 결국은. 그럼 중간에 그러면 아이를 지켜보는 과정 중에서도
그 프로그램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건으로 이제 학부모님께서 요구를 해주시면 개별 교육 지원팀의 회의를 다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데 무조건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국어 수학을 하기로 했는데 모든 교과 과목을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모여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증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특수학급 교육 과정은 주로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죠? 네, 특수학급 교육 과정은 을 얘기하기 전에요. 네네. 교육 과정을 어머님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네. 특수학급 교육 과정 말고를 생각하면은 일반 일반 교육 교육과정. 과정 있죠. 일반 교육 과정인가? 우리 아이는 특수교육 대상자인데, 그러면은 일반 학교에 내가 보내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가 그 발달 정도가 낮아서 특수학교 교육 과정을 하면 안 되나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한 학교에서는 두 가지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현재상 만약에 뭐 일반 학급에서는 뭐 월요일 날 6교시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기본 교육 과정에 따라서 수업 시수나 이런 걸 줄이고 싶다라고 한다 했을 때 그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편제와 시간 배당은 일반 교육 과정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면은 그럼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 내용에 맞추지를 못할 텐데 어떻게 하나 이제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교육의 내용을 대체를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편제, 국어 시간, 수학 시간을 와서 하기로 했다면 그 교과에 대한 것들을 가서 시간과 편제는 가져오는데 그 내용은 학생의 정도와 발달에 따라서 교육 내용을 대체해서 가르칠 수는 있죠. 같은 내용을 또 수준을 낮게 할 수 있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그래서 그런 어떤 교과적인 활동도 하고요. 교과와 연계된 범주제 교과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뭐 성교육을 한다든지 안전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뭐 폭력 예방 교육 같은 것들 그런 다양한 교육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이 교과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특히 일상생활 교육 이런 거는 따로 그러면 교과 시간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앞서 얘기했을 때 편제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국어, 수학, 안전교육, 성교육 교과서 이런 거 보신 적 없으시죠? 없죠. 네, 마찬가지로 아까 그래서 교과 연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어, 수학 시간 내에 아까 교과 내용을 대체하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시간 내에서 교과 내용을 대체해서 그런 일상생활 교육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 특수학급을 맡은 교사의 그 역량에 따라서 학급 운영이 좀 많이 그러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육 목표나 그런 성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육 내용을 잡으면 되죠. 근데 범주제 교과 같은 경우 일상생활 훈련을 한다든지 성교육을 한다든지 뭐 현장 체험 학습도 따로 가거든요. 저희가 특수학급.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동을 어느 정도를 잡고 하느냐에 따라서는 교사의 자율성이 맡겨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좀 이렇게 소문난 아주 유능한 특수교사님들 계시면 일부러 그 선생님 있는 학교로 위장 전입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도 좀 들었어요. 네, 위장 전입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는데 어머님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반 어머님들도 사실 어느 동네 가면은 되게 잘하는 학원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학원 찾아 이사도 가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예전에는 어느 학교를 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전산 처리도 안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그다음에 특수학급이 한 학교마다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선생님 어떻지? 저는 다 조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위장 전입은 아니실 거예요. 분명히 이사를 하셨을 거예요. 네. 이사를 해서 그런 선생님을 따라가기도 하고 하셨었어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급에 아까 6명까지 가능한데 막 7명, 8명까지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느 학교는 한두 명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특수학급의 운영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기준선
그다음에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교육 내용들을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네, 각 도교육청에서 성교육은 1년 2회 하고 그다음에 그건 따로 하는 교육, 안전교육 몇 시간 그런 식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일반 학급에서 하는 것은 동일하게 되도록이면 받도록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사의 역량이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명언이 있듯이요. 네,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이 계속 연수도 네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배 선생님이 이제 새싹 선생님을 키우듯이 이렇게 멘토 멘티로 해서 많이들 하고 있어서 이제는 학구를 좀 지키시고 그다음에 선생님 좀 더 많이 믿어주시고 있으면 좋겠어요. 글쎄, 네. 특수 교사님에 대한 신뢰가 교사님. 굉장히 교사들의 죄송합니다. 네. 교사에 아니, 관한 너무 높아주셔서 행복합니다. 사실 이제 현장에 계시면 부모님이 나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보람이기도 그럼요. 하고 힘이실 텐데 네.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좀 어려운 관계가 되면 참 현장에 계신 분들도 어렵고 부모님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조금 힘든 건 뭐 당연하죠. 네. 네. 요즘 그 방과 후 교육에 관해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방과 후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이라고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기도에는요. 그러니까 경기도에는 꿈이 든 카드라는 것을 학부모님께 드려서 그 각각의 치료 기관이나 병원이나 복지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뭐 금액은 이제 예전에는 더 많았는데 월 10만 원 이랬는데 지금은 현재는 월 7만 원 이내에서 줄었네. 네, 왜 줄었어요? 줄었어요. 속상하시겠네요, 부모님들. 그렇죠. 그렇게 사용할 수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급 자체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한테 요구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어느 과목을 했으면 좋겠다. 뭐 미술 치료를 하면 좋겠다. 뭐 운동 치료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과목을 정하면 거기에 맞는 강사를 직접 섭외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급에서 운영을 하는 그 그런 건 경우가 담임 있고요. 교사님이 미리 사전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그렇죠. 특수 교사님이 하시는 건가요? 특수교사, 지금은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이니까요. 맞아요. 네, 특수교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것도 3월 초에 이루어져요. 3월 초에 방과 후 교육에 대한 안내가 가고요. 부모님이 이제 꿈이 든 카드를 사용하실 건지, 그다음에 직접 운영하는 것들을 원하시는 건지,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학교 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반 학생들이 하고 있는 방과 후에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아이도 가서 할 것인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일 경우에는 어머님이 먼저 이용료를 내시고 그다음에 학기 말에 그 이용료에 대한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이렇게 결제를 받아서 학부모님 통장에 입금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근데 이것은 각 시도마다 좀 달라요. 금액도 다르나요? 그렇죠. 금액도 다르고 사용처도 달라요.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용처가 치료 교육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치료실이나 병원 이런 복지관에 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각각의 방과 후 그런 활동들을 그냥 뭐 운동, 태권도, 뭐 음악, 요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사용할 수 있게 넓게 그렇게 하는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전학으로 오는 경우에 네네. 어머님들이 되게 당황하세요. 저기는 이것도 사용할 수 있었고 돈도 이 금액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이제 물으세요.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각 시도마다 예산이 다른 거기라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죠. 어느 시도가 가장 예산이 좋은지 모르겠네. 궁금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어머님 이사를 또 가실까요? 그러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럼 그 셋 중에 좀 이렇게 실제 현장에 계시면서 지금 가장 인기가 좋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쓰시나요? 학생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학생에 따라서 일반 아이들과 충분히 섞여서 잘할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 반 친구 같은 경우는 로봇 제작을 하고 있어서 주말 이야기를 하는데 매번 그 사진을 가져와서 했던 장면도 보여주면서 되게 뿌듯해하거든요. 그렇게 한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각각
전체 단체 수업, 그룹 수업이 잘 안 돼서 개별 개별로만 수업이 조금 해야 이런 되는 아이들. 예, 네. 그런 아이들은 아무래도 꾸미든 카드로여서 치료센터를 치료센터.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그런 데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기관들이 너무 적어서. 그럴 경우에는 특수학급에서 운영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선호라기보다는 학생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달당 창고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